이른오후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영 원석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1월 넷째 주 WKBL 루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농구가 미쳤어요. 맞습니다. 네. 네. 연일 명승부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뭐 KB가 구전 연승을 하고 있지만 전력 평준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KB랑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상위권에 있는 팀만 경기만 재밌는 게 아니고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이제 궁금한 하루하루. 저 이제 화요일 여자농구 경기가 없는 화요일만 되면은 막 미치겠습니다. 저 일찍 자요. 7시에 잡니다. 내일 빨리 오라고. 내일 빨리 오라. 네. 막 금단 너무 오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인정 감사드리고요. 네. 자, 11월 넷째 주 WKBL 루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자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네. 기자의 감정이입을 넣어서 네. 댓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YS님께서 이번 시즌 특히 KB스타즈의 외곽 허용이 많아 보이는데 존 매치업의 전술이 상대에게는 외곽 허용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시즌 전체적으로 팀들의 활동량 증가와 외곽 슛 시도의 증가 때문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하다 그러셨는데 네, 저는 미스터 YS님이 정답 두 개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이제 자매품님들의 그런 식견이 굉장히 네. 다 올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미스터 YS님은 흡사 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테스트를 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에요. 저는 두 가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 네. KB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존 디펜스 쓰는 거는 박지수 선수 체력 세이브 그리고 네. 미스매치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하게 3점을 많이 허용하는 것도 맞고요. 네. 또 이걸 이제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어떤 그 활동력과 이제 패싱워크에 의한 이제 3점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인데 이분은 뭐 신한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 이런 팀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게 두 가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시즌 전체적으로 팀들의 활동량 증가와 외곽슛 시도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 모두 다 지난 시즌에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부베이비님이 진짜 신한은행 저평가한 사람들 보고 저평가한 사람들 벽 보고 반성해야 돼. 네, 반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블라디미르 세비지 장님이 우뱅이 원래 안 되는 이유 1. 주전들의 국가대표 차출로 선수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2. 주전 벤치의 뎁스가 너무 크다. 원래는 진짜 위태위태하다고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댓글 달리자마자 네. 2승 거두면서 네. 다시 어느새 예. 2위와 0.5경기 차 네.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블라디미르님 전 네. 말씀에 전 동의를 해요. 네. 우리은행 올 시즌 좀 심상치 않다. 네. 근데 또 하나는 우리은행 걱정이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걱정.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은행 올해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네. 당장 또 지난주 보니까 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예,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인가 청라에서 이제 우리은행하고 네. 하나원큐 하나원큐. 게임이 네. 있었는데 우리은행 사실 졸전이었어요. 맞습니다. 졸전이어서 제가 이제 옆에 이제 우리 루키더 바스켓의 박상혁 기자 네. 같이 이렇게 보다가 야 우리는 정말 오늘 이상해 네.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냥 신한은행을 잡아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그 하나원큐전에서 이기고도 네 그날 경기가 더 걱정되는 경기였어요. 뭔가. 그렇죠. 아 네. 진짜 이상하다. 음. 근데 신한은행 좀 보니까 네. 우리은행이다. 예. 왜 걱정을 했지? 네, 뭐 이런 느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댓글. 우드킴님께서 오늘 삼성생명이랑 BNK전 봤는데요. 삼성생명 에너지가 BNK를 압도한 것 같네요. 공격 리바운드 수만 봐도 BNK도 좀 이소희 선수 이후 신인 선수도 안 보이고 뭔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보이던데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김한배 선수하고 강하정 선수 들어오면서 이 선수들이 네. 이제 노련함 그리고 승부처에서 어떤 그 클러치 이런 걸 좀 기대를 했는데 네. 강하정 선수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제 몫을 하고 있고 애를 쓴다고 봐요. 네. 김한배 선수도 애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비시즌 때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이 너무 안 돼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팀의 어떤 활동력으로 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네. BNK 팬분들도 되게 아쉬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에너지 하면 딱 생각나는 팀은 BNK였거든요. 에너지밖에 없었어요. 그 팀은. 네. 맞습니다. 예, 에너지가 진짜 굉장히 넘치는 팀이었는데 네. 올해는 뭔가 그런 속공이나 이런 것도 뭐 지표 자체도 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네. 에너지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뭔가 조금 아직까지는 좀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저희가 뒤에 BNK 얘기 때 준비를 많이 했지만 네. 언젠간 차차 맞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NK전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닉네임이 되게 예쁘신 이건희 님께서 네, 이건희님. 안혜지 선수, 진한 선수 2대2는 좋은 옵션이지만 그 단점은 24초 중에 두 선수 말고는 공을 못 잡아요. 네. 안혜지 선수가 볼을 너무 끌고 안혜지 선수가 오프 더 볼일 때 무브가 거의 없는 게 OK 5승 시절 때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다 하려고 하니 효율이 너무 떨어지네요. 쉽게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안혜지 선수 출전 시간이 줄이지 않는 이상 썸은 과연 반전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희님이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BNK전을 보시고 복장이 좀 터지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냥 전곡을 네, 콕콕 네, 네. 찌르고 계십니다. 네, 맞는 말씀이어서 더 이상 네.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준호님이 금요일에 펼쳐질 KB스타즈 우리은행의 경기도 명경기 예상되시죠? 네. 저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대간백두님께서 네. 이분도 닉네임 신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간백두. 대간백두님. BNK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전술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신장이 엄청 작은 것도 아닌데 수비 리바운드를 너무 못 잡네요. 리바운드에서 대등하게 하는 경기가 거의 없는 느낌. 네. 그리고 두 번째,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유기적인 전술 없이 안혜지가 개인 돌파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팀 전술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안 맞는 건지요. 예, 첫 번째는 수비 리바운드 못 잡는 이유는 일단 아까 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동력이 어떤 문제점이 네. 있는 거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 굉장히 잘 잡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신장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 거기에 대한 의지 뭐 이런 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수비 리바운드를 잡을 때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 약속된 플레이 어떤 선수가 맞습니다. 박스아웃을 네. 해주고 어떤 선수가 러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리바운드를 잡는데 이런 이제 약속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시즌부터 BNK가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게 가장 잘 되는 팀이 거의 KBL까지 다 통틀어서 16개 구단 중에 우리은행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문 센터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리바운드에 관련해가지고 리바운드에서 전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정말 깊이 공감을 하는 게 그 우리은행의 김정은 선수를 보시면은 보이는 수치 리바운드는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막 최희샘 선수 이런 선수가 더 많이 잡고 김소니아 선수 엄청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은행 리바운드의 핵심은 김정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상대의 뭐 리바운드 최고 리바운더 막 박지수 선수나 이런 선수 박스아웃 엄청 하면서 우리 팀 선수가 어떻게든 리바운드 잡을 수 있게 길을 터주거든요. 그렇죠. 네. 전문 용어로 몸빵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몸빵. 네. 진짜 보이지 않는 기록이 엄청난 공헌이 엄청난 그런 전술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전에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하나도 못 잡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술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전술이 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뒤에 준비하긴 했는데 전술이 없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벤치에서 패턴도 계속 짜주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아직 손발이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또 BNK전에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뒤에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걸려버렸어. 네. 네. PK님께서 기자님들 왜 이민성 코치는 안 보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속 시원하게 아시면 알려주세요. 이걸 속 시원하게 저희도 못 알려드립니다. 왜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네. 좀 풀리면 네. 양해를 구해서 제가 말씀을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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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네. 그냥 기다려주시면 좋을 뭐, 것 같습니다. 뭐 이미선 코치가 뭐 사고를 쳤다. 네. 또 뭐 임금배 감독과 불화설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런 네. 거 아닙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임선 코치 어떤 팬분이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푹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KB스타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전 전승이고 BNK 하나원큐에게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BNK전에서 사실 좀 고전을 했지만 하나원큐전에서 시원하게 이겼어요. 맞습니다. 첫 홈 경기였는데 정말 시원시원하게 홈팬들 앞에서 좋은 팬 서비스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하나원큐전에서 이렇게 보면 KB가 3쿼터 때 강희슬, 최희진 무차별적인 3점 폭격으로 뭐 하나원큐를 거의 구로기 상태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 둘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스플래시 시스터즈. 스플래시 시스 네. 좋다. 줄여서 스시. 스시. 이거 방금 생각했습니다. 좋다. 스플래시 이동화는 시스터즈. 절대 할 수 네. 없는 그런 어떤 조합을 만드네요. 네. 저도 하나 뭐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원성형 기자 이제 자극을 받고 제가 이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예의 듀오처럼요? 예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안합니다. 예.
제가 ADU를 얼마나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네. 너무 저 얼굴이 볼 때마다 빨개져가지고. 네. 제가 또 한번 도전. 네. 예. 그 KB가 사실 두 명의 컨트롤 타고 있어요. 그 지역 방어의 그 무덤이 되고 있는데 KB가 네. 물론 이제 강희슬, 최희진 두 쌍포를 딱 놓고 근데 이제 그 쌍포를 놓고 이 두 선수가 오픈 찬스를 만들 때까지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허예은, 박지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박지수가 골 밑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허예은이 거기서 볼을 스트롱 사이드에서 위크 사이드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이제 뿌려주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게 오픈 찬스가 나고 거기에서 석점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지역 방어를 쓰지 못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도 그렇고 허예은 선수도 그렇고 패싱 워크가 너무 좋아요. 내외각에 어떤 컨트롤 타워 두 명이 있다. 자, 포인트 가드 두 명이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KB는 쌍피 농구다. 아, 쌍피. P, 네. 예, 포인트 가드. 예. 아, 2P, 쌍피. 예, 2P인데 네. 예, 쌍피 농구다. 아, 예, 네. 예. 정말 이 쌍피농구에 근데 이게 네.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기록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제가 볼이 너무 잘 돌다 보니까 네. 기록을 찾아봤어요. 네, 네. 올 시즌 WKBL에서 이제 팀 어시스트가 KB가 21.6 어시스트로 네.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WKBL 역대 출범 전체 1위 기록입니다. 아, 최고입니다. 네. 정말 볼이 너무 잘 돌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촉진제 역할 네. 그리고 최종 종착 강희슬 최희진 어시스트라는 게 뭐 볼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플래시 시스터즈 강희슬 네. 3점슛 스시, 예. 우리 스시들 네. 리그 전체 3점슛 개수로 봤을 때 네. 1위죠 강희슬 선수. 그렇습니다. 성공률도 43%로 굉장히 높고요. 최희진 선수가 그 리그 전체 2위와 한 개 차로 4위입니다. 네. 예, 성공률 38%. 아,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종착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착지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잘 넣어주는데, 네, 뭐 어쩔 도리가 없죠 상대 팀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B가 9전 전승을 하고 있는데 뭐 댓글에 소개를 시켜드릴까 네. 그러다가 이제 말았는데 KB가 지금 9전 전승인데 그렇게 경기력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접전이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좀 동감을 하고 KB가 연패가 사실은 연승이죠. 네. 잘못 썼네. 연승이 언제 끊어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또는 의외로 삼성생명 네. 여기서 끊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 지켜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수 수비법을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상대가 근데 박지수 선수가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네. 올 시즌에 보면은 지난 시즌이랑 좀 다르게 처음에는 센터가 이게 어디서 좀 바로 다른 팀들이 영감을 받았냐면 신한은행이 이렇게 수비를 했어요. 네. 저번에 되게 명경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원체육관에서 네. 거기서 이제 더블팀을 최대한 자제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센터 곽주영 선수 같은 선수들이 최대한 버텨요. 그러다가 박지수 선수가 공을 잡죠. 투입이 네. 되고 그럼 거기서 드리블을 한두 번 치려고 해요. 그리고 네. 드리블을 딱 치는 순간 이제 가드들이나 이런 작은 선수들이 팍 달려듭니다. 거기서 스틸을 시도를 해요. 특히 여기서는 신한은행에서는 뭐 강길 선수, 한채진 선수가 많이 달려들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는지 그 다음 경기였던 BNK가 똑같이 이거를 시도를 합니다. 네. 진한 선수가 막아주고 안혜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드리블이 딱 나오는 순간 바로 달려갔죠. 네. 네. 그러면서 사실 올 시즌 박지수 선수 턴오버가 되게 많아요. 지난 시즌에 34분 뛰면서 3.1개였거든요. 네. 올 시즌 29분 뛰고 있는데 출전 시간이 줄었는데 오히려 4.1개로 되게 줄었어요. 네. 아니 되게 늘었어요. 턴오버가.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패스기를 또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강희수 선수나 최희진 선수의 슛이 되게 늘어났고요. 근데 이게 상대 팀들이 더블 팀을 처음부터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네. 이런 수비법을 쓰는 이유가 왜냐면은 박지수 선수가 피벗이 너무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냥 대놓고 더블 팀을 들어오면은 피벗 그 발을 빼는 건데 더블 팀을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원 카운트에 들어오면은 그냥 지난 시즌에 거의 없던 무브였어요. 그냥 발을 쑥 빼고 바로 골대까지 그냥 다가가지고 그냥 바로 한 골을 넣어버립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버리니까 더블 팀을 못 하는 것도 있어요. 네, 팀들이. 근데 이건 어떻게 좀 KB가 어떻게 이렇게 피벗이 좋아졌냐? 한 시즌도 아니죠. 사실 박지수 선수가 국가대표의 WNBA에 계속 있느라고 네. 훈련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하고 코치진에 좀 물어보니까 오정현 코치님이랑 굉장히 좀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요. 김한수 감독도 지수야 너가 이제 그냥 센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가 윙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을 빼고 하면은 너 커리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해가지고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주문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박지수 선수도 뭐 지금 뭐 거의 최고봉이고, 맞습니다. 뭐 솔직히 마글 선수가 별로 거의 없잖아요. 지난 시즌 그래서 7관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 네. 보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국제 경쟁은 또 늘어나고 또 아시아권에서 이제 정말 그 최상급 센터 네.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최상급이긴 하지만 뭐 넘버원 센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박지수 선수는 지금 상당히 좋다. 네. 저는 여기에 근데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또 있었어요. 네네. 그 BNK랑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허이현 선수 때 패스 받고 결승골 거의 가까이 넣고 그다음에 결승 블락까지 딱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 결승골을 넣고 6.9초가 남았었어요. 네. 딱 하고 엔드원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선수들이 막 달려가지고 세레모니 하잖아요. 네. 김민정 선수랑 허이현 선수 때 허이현 선수가 막 달려가더라고 박지수 선수 때 세레모니를 하는데 박지수 선수가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토닥토닥거리면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거를 물어봤어요 선수들한테. 네. 박지수 선수가 저때 대체 어떤 말을 했냐고. 어떤 말을 했냐면은 얘들아 아직 시간 남았어. 수비하러 가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 그러니까 저는 박지수 선수가 에이스잖아요. 이제 에이스에서 서서히 진짜 리더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절대자가 돼가네요 지금 네. 박지수 선수. 전 그거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경기를 갖다 책임진다는 어떤 책임감 네.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는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박지수 선수. 네. 그 KB 9연승의 어떤 입이 아프죠. 더 이상 말하면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네. 자, 신한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에게 한 점 차로 패했고 삼성생명에게 76대 59 17점 차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우리은행에게 패했는데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고 네.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삼성생명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박살을 냈어요. 와, 완파해버렸죠. 네네. 그 신한은행이 저는 올 시즌 정말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우리은행이 1점 차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KB, 우리은행 이 두 팀은 나머지 네 팀들한테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신한은행이 신한은행이 그 우리랑 KB 이 두 팀을 상대로 4경기를 했는데 평균 4경기 평균 2.5점 차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한은행 때문에 사실 올 시즌 여자농구의 흥미가 한 3배, 4배로 배가, 2배가, 3배가, 4배가 맞습니다. 되었다. 네. 그래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사실 이제 신한은행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돌풍이 일었던 이유 그리고 지난주에 원석영 기자가 신한은행의 3점슛 개론, 네. 3점학 개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은행에서 보였던 부분은 뭐냐면 이 3점학 개론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은행이 준비했던 그 어떤 수비가 사실은 그 3점 슛을 좀 무력화시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네, 모습들 카운터 같다고 펀치를 했어요. 들고 왔죠. 네, 그렇죠. 네. 그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한은행의 빠른 트랜지션을 막자. 그래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지 말고 바로 그냥 백해서 세이프티를 강조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3점 슛을 막을 때 우리은행의 수비법 그러니까 딥스리는 허용을 하되 3점 라인 그 바로 바깥에서였던 그 오픈 찬스는 최대한 막는 그러면서 스위치 디펜스와 헤지 디펜스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신한은행의 3점 슛을 어느 정도 막아냈거든요. 네. 예, 정말. 이게 그 우리은행이 결국은 이제 75대 74를 이겼던 그 원인이 됐고 신한은행이 조금 고전했던 네.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전술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점 슛이 좀 막히고 나니까 신한은행 그때부터 어떤 전술의 변화를 갖다 펼치냐면 일단 신한은행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트 오펜스에서는 세팅을 하잖아요. 네. 세팅을 할 때 위브 전술을 씁니다. 위브가 이제 직물이라고 그래가지고 WEAVE 이렇게 해서 이제 직물을 이렇게 짤 때 이렇게 자른 것처럼 핸드오프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직물을 자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그 공간을 보고 또 패싱 타임을 보고 이런 부분 보는데 신한은행이 이 위브 전술에 의한 핸드오프 플레이를 하면서 김단비에게 미드레인지에서 점퍼를 많이 내줘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효율적이냐면 일단 김단비의 미드 점퍼가 굉장히 정확하고 두 번째는 이걸 보면서도 이경은이나 한채진 이런 선수들의 백도어 컷 네. 그리고 그냥 그 커팅 이런 부분을 갖다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3점 슛에 대한 그
부정확성의 보정.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수비를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대응을 해서 핸드폰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3점 슛의 부정확한 부분을 갖다가 보정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주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말씀해주신 게 정말 신한은행이 처음에 1라운드 한 초반에는 저 팀 3점이랑 속공에 완전히 진짜 맞춰진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김연희 선수 돌아왔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곽주영 선수 출전 시간 늘어나고 김단비 선수까지 돌아오면서 그냥 3점 슛이랑 속공은 옵션이었네. 그냥 정말 많은 공격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었네. 저 3점 슛의 팀이 아니네. 예, 포스트업도 있고요. 네. 이 팀은 미드레인지도 있고요. 네. 예, 뭐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상대 팀이 되게 막기 어려운 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플랜 B까지 가지고 있고 네. 플랜 C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좀 계속적으로 지금 반짝이 아니고 정말 계속적인 어떤 태풍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신한은행도 고민은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신한은행 표 하이템포 농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2라운드를 좀 보면서 이 하이템포가 점점 좀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이 나타나면서 좀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신한은행이 생각보다 교체는 되게 많은데요. 로테이션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기 전에 우리는 위성호 감독도 그렇게 네. 지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냐면 신한은행이 지금 굉장히 뭐 로테이션을 활발하게 돌리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로테이션 멤버는 한정돼 있다. 맞습니다.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한엄지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부터 좀 부상으로 나가 있고요. 그리고 김혜나 선수도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보통 8인 로테이션입니다. 신한은행. 네. 근데 여기서 쉴 새 없이 신한은행 표의 속공 그리고 스위치 디펜스 이거를 정말 쉴 새 없이 하고 있는데 최근 4경기 속공을 보면요. 네. 7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3개, 어제 경기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연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 되게 또 중요하게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우리 LA 레이커스 NBA를 보면서 뭐 르브론, 카멜로 앤선 이런 선수들 보면서 노인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신한은행은 한채진, 곽주영 이 선수들이 르브론 제임스, 카멜로 앤선이랑 동갑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이경은 선수도 나이가 꽤 네. 있죠. 네. 제 친구들입니다. 네, 누나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레이커스보다 더 심한 그런 이제 로스터인데 이런 로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활동량 많은 농구를 가져간다. 언젠가는 체력 문제에 지금도 좀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직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채진, 곽주영, 이경 선수가 이제 뭐 30대 후반이지 네. 않습니까? 뭐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네. 뭐 저하고 그냥 이제 뭐 이제 10년은 이제 그 친구니까 친구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선수들 잘 몰라요, 저는. 네. 근데 되게 친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잘 모릅니다. 예. 예, 근데 이 선수들이 네. 막 이렇게 뛰는 걸 보고 나는 뭘 했나. 물론 이제 그 선수도 프로고 저는 그냥 네. 평범한 기자니까. 네. 근데 정말 대단한데. 네. 근데 이 그 어떤 체력적인 한계,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한계를 사실은 너무 강조해도 안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깔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이렇게 많이 돌리고 네. 사실 이게 보면 신한은행이 다른 팀에서 뭐 평범하게 한 30분 이렇게 뛰는 게 15분, 20분이면 그 정도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속공을 많이 하고 스위치를 많이 돌리고 거기서 볼 없는 움직임이 워낙 많기 네. 때문에 이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감은 점점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군하단 감독도 굉장히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다현 선수나 좀 이런 선수들도 그리고 뭐 저번 주에는 이혜미 선수가 선발로도 나오면서 네. 이제 체력 안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네. 네 이제 올 시즌 지난 시즌과 달리 5라운드까지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정말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 그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짜낼 때 딱 짜내고 네. 쉴 때 확실히 쉬고 이렇게 네. 이제 정규리그를 갖다 꾸리면 뭐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지금 뭐 거의 태풍이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한은행 편에서 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이랑 그 경기가 사실 올 시즌 최고 명경기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저는 이거 대단했습니다.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신한은행 올아웃 뭐 빠른 농구 뭐 속공 질식 수비 올 시즌 신한은행에 하면 딱 그런 농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은행 이성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원래 우리 거였잖아. 그렇지. 네. 야, 우리가 원래 원조야. 네.
예. 그러면서 맞불을 딱 놔버리는데 네네. 정말 그냥 1쿼터 시작하자마자 1분부터 마지막 연장전 끝날 때까지 네. 그 진짜 무수한 스위치랑 3점이랑 속공이랑 박스아웃, 작은 선수들끼리 박스아웃 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숨이 차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네. 아산에 그때 갔었는데 네. 보면서 야 농구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네. 이거는 KBL이 본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진짜. 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한은행이 이제 스몰 라인업의 어떤 뭐 위력을 갖다 보여줬다면 사실 우리은행이 스몰 라인업의 정석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빅맨이 없는데 뭐 김정은이나 최이샘이나 또는 뭐 김소니아나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3.5번, 4번 역할을 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스몰 라인업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신한은행전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2대2 수비에서 내외곽에서 어떤 그 패턴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을 보여줬고 아까 드렸던 것처럼 스위치나 해치를 동시에 쓰면서 3점슛 공간을 내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어떤 기세를 잡고 갈 수 있었었죠. 그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이랑 할 때 초반에 우리은행이 9대0 런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신한은행이 좀 그 군하단 감독님이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오는 감독이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거기서 곽주영 선수를 뭐 넣었다가 강기리 선수를 넣었다가 다시 김연희 선수를 넣고 1쿼터부터 그렇게 스몰 빅 이렇게 바꾸는 경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하단 감독의 디자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양 팀이 정말 서로 디자인을 되게 잘해온 경기였습니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은행은 네. 우리가 정석을 보여줄게라고 딱 이렇게 자 언니들의 농구야. 네, 맞습니다. 언니들의 정말 딱 농구야 그 딱 말씀대로 이건데 했어요. 신한은행이 거기에서 그래? 그럼 우리는 약간 바꿔볼게.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는데 네. 흔들리지 않는 어떤 네. 그런 시몬스 맞습니다. 침대 같은 네.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었고 네. 그리고 3쿼터에 사실 신한은행이 이제 스몰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뭐 가동을 하면서 네. 골밑에 이제 가드 한채진이나 이경원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미스매치 또 공략을 또 적절하게 또 사용을 했어요. 네. 사실 이게 신한은행이 수비를 못한 게 아니라 우리은행이 뭐 김정은이라든가 뭐 최이샘이라든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더블팀을 갑자기 확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좀 가장을 이제 살짝 한 스푼만 보태면 NBA에서 더블팀을 못 쓰는 이유가 거기에서 패싱 능력이 좀 평범한 선수라도 그 대처를 하면서 오픈 찬스를 완벽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블팀을 정말 특수한 상황이면 못 쓰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은행이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이걸 보면서 우리은행의 미스매치였던 그 활용법 그리고 그 상대의 어떤 갑작스러운 더블팀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진짜 말씀하신 이 공격을 근데 이 두 팀의 경기가 너무 재밌던 게 이 우리은행의 이 공격을 4쿼터에 들어가지고 신한은행이 똑같이 하죠. 그렇죠. 김단비 선수를 이용해가지고 미스매치를 해서 맞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김아름 선수한테 빼주고 네. 강계리 선수한테 오픈으로 빼주고 그러니까 이 서로의 공격을 거기서 서로 흡수하고 똑같이 쓰고 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는 그냥 1쿼터부터 다시 돌려봐도 너무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수의 어떤 난타전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그 위성호 감독이 4쿼터 막판 이 전술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죠. 네. 그 이제 마지막 공격 타임이었는데 그날 박지현 선수가 그날이 아니고 사실 올 시즌 내내 거의 계속 안 좋고 있죠. 네. 계속 안 좋고 좀 선수도 부상 이후에 본인 몸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좀 멘탈적으로도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테레비로만 봐도. 네, 맞아요. 예. 이렇게 표정 자체가 좋지 못하고 좀 그런 게 멘탈적으로 흔들게 보이는데 거기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경기 한 경기가 걸려 있는 그 마지막 패턴의 주인공을 박지현 선수로 정합니다. 이성 감독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 전에 인터뷰를 보면은 몸이 아직 안 돼 있다. 신인 시절보다 더 못한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안 좋게 평가를 하시다가다 그 중요한 순간에서 박지현 선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또 인터뷰에서는 한 경기를 우리가 내주더라도 박지현을 살리고 싶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대단한 거고. 네. 아까 신한은행 전반 오펜스 리바운드 연계는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네. 그리고 시즌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 계속 보강하는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그게 우리은행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시즌을 치르면서 그 경기 체력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선수들이나 네. 이제 벤치에서 경기 체력, 경기를 뛰면서 그냥 이런 달리기 뛰는 체력이 아니고요. 코트에 이제 40분 내내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올린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WKBL이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첫 번째로 용병 이제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면서
용병이 그 했던 리바운드랑 스크린을 국내 선수가 다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더 많은 체력이 필요해졌어요. 네. 국내 선수들에게. 거기다가 이제 올 시즌은 지난 시즌 한 시즌 딱 치러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스몰 라인업을 거의 무슨 6개 구단이 다 기조로 가져가죠. 올아웃 그리고 뭐 하이템포 이런 기조를 내세우면서 경기 페이스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2차적으로 체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사실 뭐 적은 로테이션, 뭐 7인 로테이션, 많으면 8인 로테이션을 쓰는 팀이었는데 이런 페이스의 바람을 가장 정통으로 맞은 팀이 우리은행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시즌 초반 고전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하지만 박혜진이랑 김정우 선수가 그냥 선수들입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뀐 페이스를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적응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어느덧 2위와 0.5경기 차가 됐다. 우리은행 걱정은 역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시즌도 저는 속고 갑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그래서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한은행, 우리은행, KB, 이 국민은행 이 세 팀이 이제 돌아가면서 펼치는 명승부, 우리는 즐길 일만 남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BNK에게 67대 63 고전 끝에 승리를 갖다 거뒀고 신한은행에 패했어요. 네. 네, 근데 삼성생명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리빌딩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팀 컬러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뚜렷한 특징 하나가 나오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빌딩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경기력보다도 올 시즌 삼성생명이 보여주고 있는 팀 컬러에 대해 좀 이번 주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랭스 앤 버시틀리티. 네.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 아니 괜찮아요. 네. 길이와 범용성이라고. 저도 발음이 네.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경상도 쪽은 네. 발음이 안 좋아. 특히 네. 남자들은. 네. 그리고 또 우리 루드현 기자님께서 외대 출신 아닙니까? 네, 저 외대 가투사 출신인데 네. 영어 잘 못해요. 다 까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영어는 욕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저도 외국어 대학교 출신인데 잘 못 읽겠습니다. 영어 나오면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 NBA.com에 굉장히 재밌는 칼럼이 저번 주에 올라가지고 제가 이거를 읽다가 네. 딱 삼성생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칼럼이 올라왔냐면은 토론토랑 클리브랜드 이런 최근 NBA에 부는 새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고 랭스, 네. 다재다능한 버시틀리티 이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을 하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NBA의 이제 몇십 년 전 NBA 트렌드는 분리볼이었죠. 분리볼. 이제 막 뚱뚱하고 우람한 센터들, 막 샤키로니, 막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막 올라주원 막 이런 선수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어깨 막 쳐버리고 포스트 그렇죠. 퉁퉁 쳐버리고 이 선수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네. 근육량 1kg가 1억 원이다. 맞습니다. 네, 그랬던 시절이죠. 그랬던 네. 시절이 있는데 네. 뭐 최근 NBA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뚱뚱하고 막 이런 선수들을 우리 스테픈 커리, 제임스 하든 이런 스몰볼 3점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스몰볼 라인업으로 카운터를 쳐버립니다. 그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3점 슛의 효율이나 이런 게 강조되면서 네. 분리볼에서 스몰볼로 이 헤게모니가 넘어왔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10년 정도 한 득세를 했어요. 이 스몰 라인업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 시즌 NBA들이 많은 과학자, 수학자, 경영학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 스몰 라인업을 어떻게 그럼 파헤칠 수 있을까 연구를 그렇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슬슬 힌트가 나오고 있는 게 토론토나 클리브랜드가 보여주는 롱볼 레볼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롱볼. 네. 예, 이게 롱볼이 뭐냐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팔이 길고 다재다능한 선수들, 잘 달리고 속공하고 3점슛까지 던질 수 있는 이 선수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몰 라인업의 작은 선수들을 3점슛 막 스위치 계속 해가지고 그냥 다 막아버리고 뭐 상대 빅맨이 있으면은 막 포워드 2번 라인업에 있는 막 포워드 선수들인데도 다 이제 어느 정도 포스트업 수비를 그렇죠. 다 해버리는 거예요. 버티고. 네, 버티고. 그러니까 약간 이 선수들을 보면서 코트를 굉장히 길게 씁니다. 예, 넓게 쓴다기보다 길게 써요. 막 선수를 뽑을 때도 키를 보고 뽑는 게 아니고 키 큰 센터를 뽑는 게 아니고 팔을 보고 뽑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삼성생명의 농구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왜 삼성생명이 이걸 보고 토론토랑 클리브랜드를 보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유망주를 수집했는데 네.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근데 그 자연스럽게 제가 봤을 때는 임금배 감독이랑 삼성생명의 프런트가 자연스럽게 체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WKBL을 보면은
1년이 있지만 이 NBA의 10년과 같이 스몰 라인업이 득세를 했죠. 아 그럼 이 스몰 라인업을 우리가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엄청난 센터 막 박지수 같은 이런 불세출의 센터가 있으면 그냥 분리보로 다 깨부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없네? 그럼 뭐가 있을까? 이라고 연구를 굉장히 좀 빠르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여져 있는 선수 윤예빈, 이해란, 강유림 이런 정말 랭스 앤 버스틸리티, 롱볼 레볼루션에 맞는 선수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과 또 로테이션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좀 탄탄하게 만든 거죠. 이제 스몰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2대2 공격에서 공간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 디펜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팔 길이 또는 거기에서 이제 윙맨 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윙맨 자원들이 삼성생명에는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맞습니다. 편이고 사실 이게 NBA에서도 그런 트렌드가 나오는 게 뭐 이 단초를 제공했던 게 사실 미러키 없어요. 거기서 장신 라인업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갖다 차지를 했고 그러면서 정말 슈퍼에이스들이 없는 팀들이 그러면 살아남는 법. 그래서 평균 이상을 갖다 할 수 있는 법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토론토나 클리블랜드처럼 정말 그 센터지만 굉장히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또 뭐 가드지만 굉장히 키가 크고 이제 팔이 길고 이런 선수들이 그런 이제 그 다재다능함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농구인데 쉴 새 없이 뺏고 쉴 새 없이 달리고 그렇죠. 약간 이런 농구인데 이런 롱볼 레볼루션을 하는 팀들도 고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네. 세트 오펜스에 약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코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 수비는 이렇게 하고 뭘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간 좀 무질서한 느낌이에요. 네, 속공이나 얼리 오펜스에는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세트 오펜스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데 삼성생명도 똑같죠. 그렇죠. 네, 바로 뭐 어제 있었던 신한은행전이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건 또 이제 배혜윤 선수가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온다고 이번 주부터 돌아온다고 하니까 좀 해결될 문제 같고 굉장히 뭐 저는 이제 이 선수들 크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생명이 이대로 시즌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삼성생명은 올 시즌 끝나고 드래프트에서 하나원큐와 저번 이제 강유림 선수 트레이드로 인해서 하나원큐와 1라운드 픽 수업권을 수합권을 얻었죠.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원큐가 올 시즌 꼴찌를 하게 되면은 삼성생명이 올 시즌처럼 그 1순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올 시즌 끝나고 나오는 선수 중에 가장 큰 대우가 이제 춘천여고의 센터 박성진 선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삼성생명이 박성진 선수를 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좀 얻었어요. 또 다른 선수가 있죠. 예, 이제 포워드에 굉장히 좀 유망주 선수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선수들을 모으고 있다 보면은 박성진 말고 포워드를 뽑을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런 삼성생명의 굉장히 재밌는 롱볼 레볼루션을 보면서 다음 시즌까지 좀 어떻게 될지 구경하는 것도 이런 이 팀이 어떻게 리빌딩하고 있는 것까지 주목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지금 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갖다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신한은행이 이렇게 패했는데 이거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신한은행이 진짜 조직력을 완전 가다듬으면서 윈나우 같은 느낌으로 이제 쭉쭉 가고 있고 뭐 KB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생명은 작년에 우승을 했고 올 시즌은 신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친구들 이제 경험치를 이제 뚝뚝뚝뚝 얼마나 효율적으로 먹일까 그러면서 승패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갖다 맞추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다 보면은 향후 한 5년, 6년에는 어떤 클래스가 넘사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배 감독식 어떤 양봉농구, 그러니까 벌떼농구, 벌떼농구를 시작했죠. 어떻게도 이렇게 펼칠까? 이게 아마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삼성이 좀 강해질 텐데, 그리고 혼란함도 분명히 있고 기복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이 삼성생명의 과제이자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봉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언젠가 벌을 잘 키우고 하다 보면은 끝에는 달고난 꿀이 있다. 그렇죠. 그 꿀을 언제 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을 달관한 철학자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BNK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가 KB에게 잘 싸웠습니다. 2점 차 패했고 삼성생명과도 잘 싸웠습니다. KB의 2점 차 패배 그리고 삼성생명의 4점 차 패배. 굉장히 좀 재밌긴 했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BNK는 올 시즌 성적을 내야 되는 팀. 맞습니다. 왜?
뭐 유망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FA 대여를 2명을 영입을 했단 말이죠. 네. 과거를 일정 정도, 아니, 미래를 일정 정도 포기를 하고 현재에 투자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MVP 김한별을 데리고 왔고 네. 베테랑 슈터 강하정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왔단 말이죠. 네. 이 두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4강은 가야 되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강하정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온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승부사가 필요했지 이 선수가 경기를 모든 걸 막 지배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 효과, 그 정도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김한별은 좀 다르죠. 이제 네. 절대적 에이스로서 팀을 이끌고 여기에서 진한과 이소희와 그리고 안혜지의 어떤 그 부스터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원하는데 지금 김한별 선수가 기복이 너무 심하고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뭐 매 주마다 하는 얘기긴 한데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이 선수가 파이널에서 보여줬던 진짜 지배력이나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근데 그렇죠. 비행기에서 이제 김한별 선수가 잘하는 날은 야, 진짜 파이널 MVP 맞네. 진짜 너무 잘합니다. 수비에서도 그렇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KB전에 김한별 선수가 이제 박지수 선수를 막았는데 너무 잘 막았어요. 네. 5반칙으로 퇴장은 당했지만 정말 잘 막으면서 그리고 공격에서 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어떻게 잡냐면 탑에서 공을 딱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드리블을 한 번을 안 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딱 보다가 그 요키치 NBA에서 요키치가 뿌려준 것처럼 딱딱 줬다가 슥슥 보고 드리블 없이 그냥 쑥 밀어주고 강화정 오픈 찬스 뭐 안에 오픈 찬스 이소희 오픈 찬스 그 너무 정말 딱 그 지금 KB스타즈가 하고 있는 농구 있잖아요. 네. 2명의 컨트롤 타워 쌍피 농구 네. 이거를 비행기가 굉장히 원했죠 사실 그렇죠. 시즌 전부터. 그렇죠. 2명의 볼 핸들러가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농구 이게 잘 될 때는 되게 잘 돼 보이는데 김한별 선수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생명은 김한별 선수가 기본적으로 백코트도 어렵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빠른 팀을 상대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뛰기도 어려워요. 막 백코트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KB전은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를 박지수 선수는 기본적으로 막기가 힘들죠. 근데 리그에서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2명이라고 보는데 김한별, 김정은 네. 2명이라고 보는데 김한별 선수가 그래도 박지수 선수의 어떤 그 득점은 줬지만 경기 지배력은 좀 막는 편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BNK가 김한별 선수가 그 박지수 선수를 막고 또는 공격에서도 이렇게 매치업이 되면서 뭔가 이제 그 미끼가 되는 와중에 진한 선수에게 미스매치가 납니다. 네. 그래서 진한 선수가 거기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또 효율적이어서 야 이런 시스템이면 KB도 힘들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생명에게는 잘 싸우다가 사실 김한별 선수가 승부처에서 트랜지션이 급격하게 느려지면서 네. 거기에서 BNK의 흐름이 넘어가 버렸어요. 네. 넘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김한별 선수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수비도 그렇고 공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진 선수가 뭐 이제 댓글에도 나왔지만 안희진 선수 볼을 너무 많이 끈다, 주변을 못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제를 김한별 선수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포스트 지역에서 김한별 선수가 볼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피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안희진 선수의 어떤 그런 약점도 좀 메워주면서 전체적으로 BNK가 좀 짜임새 있는 농구를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부분이 사실 김한별 선수 어떤 체력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NK는 김한별 선수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선수가 언제 이렇게 올라올지 이 부분에서 이제 BNK의 어떤 진정한 전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로테이션이 지금 BNK는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삼성생명전을 딱 두고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소희 선수가 전반에 20분 중에 10분 49초를 뛰면서 야투율이 아마 한 4개 던져서 3개 넣고 굉장히 좋고 자유투도 다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효율로 9점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혜지 선수는 전반 20분 중에 18분을 뛰면서 2점을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죠, 이날. 안 좋았는데 남은 후반에 그러면 당연히 이소희 선수가 좀 더 이소희 선수랑 안혜지 선수를 얘기를 비교를 하는 거는 이제 BNK도 벤치도 안혜진 선수랑 이소희는 생각보다 좀 효율이 안 나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나눠서 뛰려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럼 남은 후반에 좀 더 이제 손이 뜨거웠던 이소희 선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남은 후반 20분 중에 이소희 선수는 9분을 뛰고 2점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안혜진 선수는 여기서 전반에 굉장히 부진했는데도 후반에 16분을 더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9점을 넣긴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효율로 넣었죠. 그래서 이날 최종 성적이 이소희 선수가
20분을 뛰고 11점, 야투율 57%. 네. 그리고 안혜지 선수는 34분을 뛰고 똑같이 11점, 근데 야투율 38%. 아,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김한별 선수 하나원키랑 이제 연장전을 갔던 경기에서도 김한별 선수를 마지막에 아낄 거였으면 쭉 아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승부처에서 1분 동안 그냥 넣어가지고 계속 아예 승리를 따내든지 연장전에서 어차피 가서 쓸 거였으면 이게 굉장히 로테이션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정 감독님이 아직 처음 오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비행기. 감독님 성격이 좀 유효합니다. 네. 전임 감독님이 좀 이제 뭐라고 제가 다그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박정 감독님이 아직은 좀 유효해요. 선수를 좀 너무 미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냐면은 김한별 선수가 매 경기에 요새 들어 파울 트러블에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퇴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혜지 선수가 클러치에서 지금 이제 비니키가 올 시즌 내내 접전 경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모든 접전 경기 하나원 규전부터 시작해서 KB전 그러니까 삼성생명전 다 팬분들 지켜보신 분들 다 똑같은 장면 봤을 거예요. 작전 타임 때 짜줍니다. 벤치에서 어떻게 뭐 아정원이한테 줘라 다 짜주는데 안혜지 선수가 공 몰고 있다가 볼을 투입을 못하고 우당탕탕 미드레인지로 돌파를 했다가 턴어라운드 미드레인지 던지다가 팅하고 경기 끝나는 장면을 3경기째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한 번 그랬으면은 그건 선수 잘못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3번이 나왔다 똑같이 그건 벤치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저 네. 100% 동감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선수들한테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것보다는 때로는 벤치에 따끔한 채찍 그리고 그냥 과감하게 이 선수를 클러치 상황에서 그냥 제외해버리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김한별이라는 대안도 있고요. 아직 성장 중이긴 하지만 리딩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소희 선수라는 대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로테이션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안혜지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비행기는 정말 이제 뭐 KB전이었나요? 아 삼성생명전이었죠. 마지막에 정말 좋은 패턴으로 강하정 선수한테 마지막에 3점이 필요한 장면이었는데 강하정 선수 오픈이 났습니다. 안혜지 선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거기서 안혜지 선수가 볼을 투입을 못했어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한 선수만 너무 보고 있어요. 강하정 선수랑 김한별 선수한테 오픈이 났는데도 계속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안혜지 선수가 이거를 저희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WKBL이라는 리그는 2대2 농구가 아니거든요. 5대5 농구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면은 나머지 선수들 열심히 뛰는 오프 더 버블을 하는 선수들도 자기한테 공이 안 오는 걸 알게 되면 열심히 뛰어봤자 공이 안 오는 걸 알게 되면은 뛸 맛이 안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 2라운드인데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데 이런 게 한두 경기면은 선수 잘못 하지만 더 반복되면 벤치 잘못이기 때문에 좀 벤치에 좀 그런 획기적인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원래 대표팀을 갔다가 오면 그 경험치를 먹고 좀 더 성장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선수들도 많고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되는 선수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박지훈 선수도 불분명하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안혜지 선수도 좀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분 뭐 윤예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벽을 깨려고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물론 대표팀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뭘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찬찬히 좀 봐야 될 거는 기본적인 플레이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정은 감독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전반에 맨시티 선수들이 너무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좀 희희낙낙하게 라크룸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을 하면서 야 닥치고 가만히 있고 내가 미디어의 공격에 대해서는 너희들을 갖다가 최대한 방어를 하고 모든 거에서 방어를 하고 최후까지 너네 편이지만 경기를 이따오로 하는 거는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 즉 이제 선수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선수를 믿는 것하고 경기에서 그거를 발현시키는 거는 좀 다른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저는 박정은 감독이 좀 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처음 이제 감독을 맡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올 시즌 이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원칙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김한별 선수가 비시즌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그냥 딱 놓고 간다?
그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선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김현별 선수가 언제 어떻게 올라오게끔 좀 다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죠. 네. 그냥 놔두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안혜진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수정이 됐을 때 BNK가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아직도 저는 BNK는 좀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전히 전력이 나는 괜찮고 이걸 잘 깨면 네. 굉장히 무서운 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신한은행처럼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BNK가 그렇기 때문에 BNK는 좀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원큐가 우리은행에게 잘 싸웠어요. 네. 나름 62대 58 넉점차로 패했는데 KB에게 완패를 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저희가 항상 이제 하나원큐 때 좀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네네. 하필 또 주간 경기에서 우리은행이랑 KB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네. 좀 보면 이제 신지현 양희영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도 그랬고 KB 김완수 감독도 그랬고 신지현과 양희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선수에서 뭐 두 선수의 2대2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신지현 선수 1대1 공격도 잘하니까 이 부분을 막고 여기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퍼져나가는 어떤 시너지를 막는 그런 수비법을 마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지현 양인영 선수가 코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원큐는 좋은 부분이다. 맞습니다. 라고 보고 네. 있고 그 다음에 하나원큐 이윤재 감독은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만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깝게 패하는데 이전에는 아깝게 패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아라 선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아라 선수는 여기서 지금 아직 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 네. 그래서 이정현 선수를 이제 투입을 시키면서 여기서 뭔가 이제 해법을 갖다 찾으려고 하죠. 이정현 선수는 빅맨인데 좀 느리기 때문에 지역방으로 좀 바꾸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은행전에서는 좀 잘 먹혔는데 KB전에서는 재앙이 됐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참 하나원큐 벤치도 답답할 것 같은 게 사실 뭐 트레이드나 이런 거는 뭐 항상 한 시즌만에 이런 거 평가를 내기가 어렵지만 당장 올 시즌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패착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올 시즌 뭐 구수 선수도 시즌아웃 됐지만 남은 자원들로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성적은 좋지 않지만 어떻게든 더블 포스트도 써보고 지역 방어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이제 하나원큐가 지역 방어가 3위 지역 방어로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경기에서는 통하고 어느 경기에서는 완전히 뚫려버리고 KB전에서는 특히 3쿼터에 이거 지역 방어를 고수하고 있다가 강희슬 선수 막 최희진 선수 허연 선수 막 다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가비지 게임이 돼버렸죠.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지역 방어가 효과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보통 언제냐면은 그 신인 선수 박소희 선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저는 이 선수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WKBL은 신인 선수가 바로 와서 활약하기 굉장히 어려운 리그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NBA든 WKBL은 KBL은 어떤 리그든 항상 가드 포지션은 신인이 왔을 때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소희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 선수가 또 이제 고등학교 때 경기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 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못 해봤어요. 네, 그런데 팀에 오자마자 비시즌을 치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1승을 거뒀던 그 경기에서는 박소희 선수가 없었죠. 이 지역 방어에. 근데 이 KB전에서는 이제 박소희 선수가 들어갔을 때 좀 아쉬운 면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박소희 선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박소희 선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다른 선수들 아웃라이어가 있죠. 이해란 선수는 삼성생명의 이해란 선수는 정말 코어라고 보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넣고 승부처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다른 팀들은 지금 뭐 KB스타즈나 이런 선수들 보면 천천히 키우고 있어요. 가비지 타임부터 투입을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자기가 편할 때 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통 이게 모든 리그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원큐는 팀 성적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박소희 선수가 들어갈 때 보면은 굉장히 팽팽한 상황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자기 관수도 어려운데
이거 수비에서도 구멍이 뚫리고 이날 공격에서도 3점 슛 찬스가 몇 번 났는데 좀 아쉽게 좀 굉장히 떨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좀 기용의 방식을 좀 바꾸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클러치 상황이 들어가는 거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박세우 선수 능력이 있으면 슛도 있고. 네. 주요 로테이션 중에 한 명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네. 문제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코트에서. 예. 네. 너는 이것만 해. 이건 안 되고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생각해서 해라고 하면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방어. 네. 지역 방어 했을 때 사실 이제 다섯 선수가 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 방어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5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점을 찍어 놓고 이게 이 중심중이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소희 선수는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이건 약점 중에 하나란 말이죠. 네. 근데 클러치 상황에서 지역 방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 박소희 선수를 만약에 넣는다. 넣으면 거기에서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박소희 선수 사이즈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정예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활동력이 좋고 뭐 신전도 뭐 나쁘지 않고 양인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하든지 네. 또 수비를 좀 단순화 시켜서 가는 부분이 있고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박소희 선수가 잘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팀이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태고 그 포지션에서 우위인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짜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거 이제 연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박소희가 그렇게 루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들이 괜찮아 하면서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한 팀, 원팀이 되는 그런 스피릿이 좀 보여야 되는데 하나원 큐, 특히 그 KB전에 대패했던 그 경기는 정말 벤치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벤치는 벤치 감독 코치진이 아니고요. 선수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하나원 큐 제가 프런트나 이제 감독 코치 분들한테 좀 이제 죄송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경기에서는 정말 선수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신지현 선수, 양희영 선수 투맨 게임 할 때 다른 선수들의 적극성이 떨어진다. 이거 하나원큐랑 할 때 다른 그러니까 이은재 감독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계속 나오는 그냥 몇 주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예 없어요. 그냥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자기한테 공이 안 왔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적극성이 너무 없고 오히려 오픈이 나는 대로 열심히 뛰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전반전까지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후반전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신감을 잃으면은 수비수가 있는 데를 찾아가는 느낌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그냥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강팀일수록 KB나 우리은행 이런 선수들 슈터들이 자기한테 오픈인데 딱 박수를 쳐요. 근데 공이 안 오면은 가드들한테 화도 내고 막 짜증을 내면서 백코트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원큐에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오픈인데 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쉬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코트에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박서희 선수나 이런 거 뭐 토닥토닥 하는 모습이 누가 해줘야 되냐? 고창크 이제 뭐 고아라 선수 주장이니까 이런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고아라 선수 올 시즌 출전 시간이 20분 54초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습니다. 네. 코트에 목소리 내는데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코트에서든 어디든 참 이제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 뭐 냉정히 말해서 지금 하나원큐 선수들 중에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 중에 막 이것저것 잘하는 우리은행으로 보면은 막 최희섬 선수 벤치에 나오긴 하는데 이런 육각형 뭐 슛도 좋고 수비도 잘하고 이런 선수 냉정히 말해서 지금 하나원큐 없습니다. 뭐 근데 어느 정도 슛의 장점이 있고 아니면 김주영 선수처럼 돌파의 장점이 있고 아니면 뭐 수비를 내가 잘하는 정예린 선수 같은 이런 선수가 있잖아요. 하나라도 이제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내가 벤치에서 딱 투입이 됐을 때 감독님이 나를 왜 넣었을까 그거를 딱 하면서 정말 딱 나왔을 때 스파크를 딱 튀게 하면서 하나원큐가 전반전까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위기를 탁 바꾸는 선수가 내가 바꿔야겠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아쉽게도 정말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그 전까지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인 전략 열세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모습이 스스로 무너지는 체력적인 모습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KB전은 정말 선수들이 너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원큐가 뭐 이제
이정현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좀 클래식한 농구로 어떤 타겟책을 삼고 이정현 선수의 약점이 수비에서 어떤 그 외곽으로 나왔을 때 어떤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방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뭐랄까 클래식하면서도 상대가 좀 읽는 수이거든요. 그래서 두 경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은행전에서 뭐 효과를 보긴 했었지만 우리은행의 상태가 그때 당시엔 너무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하나원큐는 지금 보면 비슷한 전술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다 라고 지금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올 시즌 지금 1승 8패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물론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성적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밀어놓고, 프로가 뭐 성적이 중요하지만 일단 밀어놓고, 이 하나원큐는 기본적인 팀의 기틀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팀의 그러면 약점은 코어가 부족하고 객관적 전력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6개 구단 중에 제일 떨어진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유망주들이 그래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팀은 그냥 특단의 대책으로 뭐 이건 정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압박을 40분 내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지친다 로테이션 돌리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이제 정적인 농구를 해서는 다른 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원래 모든 팀들이 그렇습니다. 약팀이 상대적으로 약팀이 우리보다 강한 팀을 상대할 때는 우리의 기본적인 플랜으로 대처해서는 그냥 누가 봐도 당연히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다른 면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다른 면이 그냥 지역방어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방어로 준비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깨러 나왔을 때 거기에 더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40분 내내 풀코트 프레스 막 대학리그에서 보면 막 성균관대나 이런 데 하는 것처럼 연대 고대 우리보다 세? 그러면 우린 40분 내내 밀어버릴게. 이런 상대적으로 약팀이 있으면은 보다 특별한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원큐는 좀 이제 대처라는 게 좀 1차원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방향성을 새롭게 잡고 냉정히 말해서 지금 한원큐 팬들이나 다른 팀 팬들한테도 한원큐가 기가 막히게 갑자기 반전을 이뤄내가지고 뭐 챔프전 가고 이런 걸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전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잘하면은 4강권, 이렇게 되면은 정말 모두가 감동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챔프전에 오르고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 이런 기대치를 바라고 보진 않거든요. 한원큐 농구를. 신한은행을 보면은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팀의 어떤 그 팀 컬러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하나원큐도 그런 명확한 어떤 그런 팀 컬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나원큐가 이렇게 보면 매 시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반등을 해서 다음 시즌을 기약해. 그리고 끝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 시즌 또 되돌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아니면 좀 완전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사무국이랑 또 통화를 좀 해봤어요. 확인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먼저 이제 구슬 선수는 15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수술을 마쳤고요. 재활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재활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코트에 올라오는 데는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김희슬 선수는 무릎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한동안 선수단이랑 동행하지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팀 훈련에 다 복귀를 해가지고 당장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이번 주에 당장 복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트레이드 계획이 좀 트레이드 루머가 좀 돌았어요. 한간에. 그렇죠. 트레이드 루머가 돌아왔는데 사무국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 전혀 그런 떠도는 트레이드 루머는 자기 이제 들리는 게 좀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좀 그런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원큐도 모르지는 않고 있었어요. 구단도. 그렇죠. 근데 전혀 사무국에 보고된 바도 없는 그런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원큐 팬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이 뭐 취재를 해서 다음 주 방송 최선을 갖다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